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시간 안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분량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런 자료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금융위기라는 것은요, 지난 1920년대 대공황 이후에 최초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한꺼번에 떨어진 현상이고요. 실제로 이번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예외 없이 전 세계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이라는 거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 나라에서 금융산업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금융산업이 다른 나라의 금융산업에 영향이 서브프라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즉 돈을 빌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돈을 빌리는 경우거든요. 그러다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고 신용불량이 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각국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자율을 낮추면서 돈을 엄청 풀었습니다. 어느 정도 풀었냐?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하면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약 51% 늘었습니다. 즉 반 이상이 늘었다는 거죠. 돈이 그만큼 늘면 당연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부작용이 이거죠. 재정위기가 온다는 거죠. 정부가 돈을 엄청 쓰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2007년도 OECD 국가들을 보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76% 정도였는데 2011년에 와서는 108%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31, 32%. 실제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기업의 부채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을 포함시키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런데 모든 세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는 곳이 있으면 그리로 돈이 쏠립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 2011년에 폭설이 있었죠. 구제열이 있었죠. 여름에 폭우가 있었고요. 산사태 있었고, 그리고 중동에서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면서 유가가 급등했고, 이런 공급 측면에서 굉장히 물가를 인상시킬 요인이 셌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 플러스 전 세계 유동성이 우리나라로 몰리고 중국으로 몰리면서 이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 일부 국가의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를 보이고 이렇게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같은 나라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보이는. 왜냐하면 이런 나라들 사이에 환율이 없지 않습니까? 환율이 있으면 환율이 조정이 되면 통화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잘 나가는 나라와 못 나가는 나라를 합쳐놓고 똑같은 돈을 쓰라고 유로라는 돈을 줘버렸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 같은 경우는 이 같은 축에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축을 따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2,000입니다. 11,000 정도 되겠네요. 11,000이란 110%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보통 4%, 5%, 6% 이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110% 이자를 더 줘야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쉽게 말하면 그 채권은 종이라는 뜻이죠. 발행이 불가능한 이런 식으로 국가적인 이제 위기가 발생할 때 하나는 그리스가 부채를 갚을 능력도 없지만 부채를 갚을 의사도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1929년부터 1980년까지 한 50년 사이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그 50년 평균을 1인당 GDP 평균을 내려보면 그리스가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가 1980년, 81년에 파속이라는 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 집권당의 모토가 뭐였냐면 국민이 원하는 건 다 들어주자였습니다. 막 퍼주기 시작했죠. 1980년도에 그리스의 국가 부채는 전체 GDP 대비 27%, 8% 사이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32%니까 우리보다 나았죠. 시내를 쫙 한번 찍었더니 수영장이 한 3만 개 좀 나왔습니다. 그게 지하 경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의 4분의 1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도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는 게 민간에서도 하지만은 정확한 경제활동을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서 그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돈을 찍어서 계속 그 기능만 하고 세금은 걷어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 게 바로 그리스의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물 경제만 위축이 되는 경우라면 보통 1년, 2년 사이면 이런 사이클이 돕니다. 이렇게. 하지만 금융위기 같은 것이 같이 겹치게 되면 굉장히 좀 길어지는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면 대략 한 5, 6년 정도의 이런 부채 탕감의 기간을 겪게 됩니다. 최근 우리나라 동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GDP 성장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2009년 초반에. 그러다 급격히 회복되었다가 다시 낮아지는 지금 현상이고요. 그래서 이건 금융위기라기보다는 금융위기에 돈을 풀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재정위기가 왔고 그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이제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성장하는 세 자체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문제는 민간 소비도 똑같은 패턴이고 설비 투자도 똑같은 패턴이라서 내수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축인 소비와 설비 투자 부분에서 아직 조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이 여전히 그래도 20%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10% 정도로 줄어들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수출은 늘고 있지만 수입 단가가 굉장히 비싸지면서 흔히들 말하는 그 불황형 흑자 같은 그런 형태의 수출입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으로 우리나라도 긴축을 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흑자를 만들어서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하죠. 2013년에는 20%대로 낮추려고 합니다. 지금 한 32% 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R&D나 SOC 같은 데 과감한 투자를 하기는 힘들고요. 주로 일자리와 복지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긴축세를 보일 겁니다. 하지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까 장기금리도 하락하고 단기금리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격차가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그 격차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유지가 되면서 이제 다시 벌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경제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곧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금리 격차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금리와 장기금리의 격차도 한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0년 말에 저희 연구원에서 2011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죠. 재수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부의 목표는 5.5%였고요. 민간 연구소들은 대부분이 4.5, 한국은행은 5%를 예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성장 시대 또는 경기 침체 시대의 소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 상품 시장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디자인에 대한 강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프리미엄 싱글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싱글족, 여성 경제활동 증가했죠. 또 기러기 아빠들 많죠. 그 기러기 아빠를 싱글이라고 하면 좀 죄송한데 경제적인 활동을 보면 싱글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작년에 전부 다들.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서울에 있는 소형이 경기도에 있는 소형보다 덜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비슷한 이렇게 서울의 강남 3구면 강남 3구가 다 비슷하게 오르고 내리고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이 수요라는 게 굉장히 첨예화되고 자기 욕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만 찾아 들어가는 거지 예전같이 두리뭉실한 그런 수요는 이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대형 아파트, 60몇 평, 70평씩 되는 아파트들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서울서 은퇴를 하시면서 그거 서울 아파트를 팔고 공기 좋은 곳으로 내려가십니다. 자식들이 주말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만큼 이 수요가 굉장히 첨예화돼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 경기 침체기에 특히 이 저성장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리미엄 싱글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포장을 원합니다. 자기 수요에 맞는 제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같은 경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및 내수 위축에 항상 대비를 올해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달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하락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금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 강의를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소비적인 뉴스를 하고 저도 뭐 그걸 다 알면 거시 식장을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겠죠. 네. 군데다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나 특히 중국 같은 작년에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분만 선수 같은 경우에도 수시가 없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